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 60%를 넘겼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달 넘게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다시 확산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 60%를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1차 누적 접종자가 3,087만 8천여 명으로 전 국민의 60.1%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접종 완료자는 1,85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에 해당합니다. 내일까지 화이자, 모더나 백신 579만 7천 회분이 들어오는데 당국은 이를 활용해 추석 전까지 인구 70%가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거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97명 늘었고 이 중 국내 발생 확진자가 1,563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77명, 경기 474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의 66%가 확인됐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로 보면 최근 한 주간 수도권에서는 전주보다 3.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변이 검출률은 97%로 대부분 델타 변이였지만 알파도 7건, 감마 2건이 확인됐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돌파 감염 비율도 0.04%로 지금까지 3,855건 확인됐습니다. 이번 4주간의 새로운 거리두기 기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16에서 18살, 또 19에서 24살에 대해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한 결과 각각 98%, 92%로 높게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2학기 들어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중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학교에 대한 전체 검사와 격리 등의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학생 가족을 통한 추가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주말 3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어제 동급생 11명과 교사 2명 등 추가로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모두 4개 반에서 나왔는데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학년 나머지 학생 약 100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17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1, 2학년 등 나머지 학생 200여 명에 대해서는 오늘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된 중학생들의 동생인 초등학생 3명 등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해당 학교 중학생 22명과 가족 7명 등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이번 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주 등교 전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관련 검사 3,400여 건을 진행한 방역당국도 가족을 통한 연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 또 관련 검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주말 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학생과 교직원 6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학생 7명과 교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지사까지 나서서 백신 접종을 호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중증 환자들이 밀려들어 부족한 병상에 과연 누구를 수용할지 의사들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파우치 박사가 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습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증세로 입원한 미국 내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0만 2천여 명. 2달 전에 비하면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The emergency department is full and the hospital is full. We're unable to place many patients. 이러다 보니 의사들은 또다시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 가운데 과연 누구를 중환자실로 들여보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You're going to be in a situation where you're going to have to make some very tough choices. 하루 평균 16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에 1,500명이 넘는 사망자 수만 놓고 봐도 접종률이 5% 안팎이던 지난 겨울과 비슷한 상황이 된 셈입니다.
남부 조지아주처럼 백신 접종률이 42%로 전체 백신 접종률을 크게 밑도는 지역에서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백신 접종률은 52% 정도지만 백신을 절대 안 맞겠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여전히 20%를 넘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에선 주지사들이 나서서 제발 백신을 맞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We've lost 24 additional people since Friday. I'll ask for your prayers again, but I'll ask more than anything for you to get yourself vaccinated to stop this. 미국보다 상황이 심각했던 브라질 등 일부 남미 국가들마저 전체 백신 접종률이 미국을 앞지르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입원 환자 수 모두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은 현재로선 백신 접종만이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제1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접종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재가동됐다는 정황이 담긴 지난달 IAEA의 보고서와 관련해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최 차관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인 조치들은 진행하고 있다며 핵실험장 파기와 미사일 실험장 파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이 최근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잠수함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는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 2B를 기반으로 개발한 국산 SLBM은 현무 4의 4로 명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SLBM 개발이 사실상 완료돼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서 사실상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해 총선 전 제보받았던 검찰 공작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흠집내기식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선 지난 총선 때 당을 이끌었던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섰습니다. 총선 직전 검찰발 공작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 고발 사주 의혹이 그 공작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 체제를 마중 교란시키는 아주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죠.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치검사인 윤석열 전 총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수처를 향해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전 총장을 다음 달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판에 박힌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에서부터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으로 고발 사주가 이어진다는 의혹도 전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단 한 톨도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란 용어 자체가 틀렸고요. 공익 제보 형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어디까지 방어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힙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성범죄자 마창진이 도주 16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연일 수색과 공개 수배에도 행방이 묘연했던 마 씨는 시장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위치 추정용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성범죄자 50살 마창진이 어젯밤 11시 반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마 씨가 전남 장흥의 야산에서 도주한 지 16일 만입니다. 경찰은 어제 장흥읍 한 시장 골목에서 불신 검문을 하던 중 마 씨를 검거했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수상한 남성을 쫓아가 신원을 확인해 보니 마 씨였던 겁니다. 뒷걸음치면서 좀 도주하려는 거죠. 우리 경찰관이 붙잡을 것 같구만. 경찰은 마 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고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광주 보호관찰소 해남지소에 인계를 마쳤습니다. 수사 주체이면서 우리 체포영장에 인치 장소로 기재된 해남 보호관찰소로 신병 인계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했고 지난달 초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입건되자 도주했습니다. 마 씨의 행적을 쫓던 관계당국은 지난 1일 마 씨에 대한 수사를 공개 수배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암과 나주 등지로 달아났을 것이란 추측과 달리 경찰은 마 씨가 검거 직전까지 장흥 관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경찰이 오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신상 공개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강윤성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윤성은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마스크는 벗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성 안 하십니까?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범행 동기는 금전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성관계 거부해서 목졸라 살해했다는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범행 동기는 돈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윤성에게 강도살인과 살인, 살인 예비와 사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첫 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했고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각각 강도살인과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강윤성이 제3의 여성에게 금전적인 목적으로 접근해 범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식칼과 절단기를 범행 이전에 미리 산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 씨를 돕거나 함께 범행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강윤성의 통화 내역과 출소 이후의 행적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경찰이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가세연 출연진인 김용호 씨와 강 변호사, 김 전 기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김용호 씨는 체포됐지만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모두 영장 집행에 불응해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영장 집행은 그동안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가세연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의 마약을 유통한 조직과 이를 투약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검거된 사람 가운데는 방송인 에이미 씨도 포함됐습니다. 박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젊은 남성을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이 덮쳐 제압합니다. 모두 14명으로 이루어진 마약 밀매 조직의 판매책이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서 팔았습니다. 주로 전기 소켓에 마약을 숨긴 뒤 전기 부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을 속였습니다. 경찰은 조직원의 집 등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7kg과 엑스터시 1,300여 정 등을 압수했습니다. 2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219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현금과 또 대량의 마약을 동시에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대면 서로 마주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이들 일당은 밀수한 마약의 일부를 이미 팔았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했고 마약 대금의 일부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사람은 확인된 것만 37명. 투약자 가운데는 방송인 에이미 씨도 포함됐습니다. 에이미 씨는 올해 1월 한국에 들어온 뒤 지난달 중순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밀매 조직과 투약자 등 51명을 검거한 뒤 총책인 48살 남성과 방송인 에이미 씨 등 18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동남아 현지 주재관과 인터폴 공조를 통해 현지 제조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코로나19 단속에 대비한 비밀방까지 만들어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시설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경찰은 거리두기 완화에다 추석 연휴까지 겹쳐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노래주점. 경찰이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립니다. 문 강제 개방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문 여세요. 아무 반응이 없자 결국 소방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불을 켜자 얼굴을 가린 손님과 종업원이 앉아 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노래방. 손님들이 마시던 술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지만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한쪽 벽을 뜯어내자 숨어있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다. 나오세요. 이거 다 있어요. 손님 일부는 업소 뒤쪽 비상대피로로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지난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됐던 상황.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이뤄진 단속에서 콜라텍 등 4개 업소가 적발돼 56명이 입건됐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비밀리에 영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속출했거든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좀 더 늘지 않겠나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종 모임이 늘어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더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번 주 내로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은수미 시장 전 비서관 이모 씨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서현도서관과 성남시청,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으며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과 전 선거 캠프 종합상황실장 등 39명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20개국 보건장관들이 저개발 국가에 코로나19 백신을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유럽 내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허용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보건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은 이른바 로마 협정을 채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저개발 국가에 보건과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더 많은 백신을 보내자는 내용입니다. G20 의장국인 이탈리아 스페란차 보건장관은 세계의 한 부분이 백신 사각지대로 남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변이 출현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paesi più forti, a partire da quelli del G20, si impegnano a stanziare risorse significative e a inviare anche direttamente vaccini nei paesi più fragili.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예정인 G20 재무, 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등이 백신 사재기에 열을 올리면서 저개발 국가들은 백신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약품청 EMA는 화이자 백신의 3차 추가 접종을 권고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16세 이상 성인에게 3차 접종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EMA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백신 3차 접종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민 4명을 육로를 통해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군 철군 완료 이후 첫 민간인 대피 사례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아프가니스탄을 미처 탈출하지 못한 자국민 4명을 육로를 통해 대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아프간 철군 완료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 4명이 인접국가로 이동해 대사관 직원과 안전하게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아프간 철군을 완료한 시점까지 바이든 정부가 100여 명의 미국인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후 첫 대피 작전 성공입니다. We've gotten many out, but many are still there.
we will keep working to help them. Our commitment to them has no deadline.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보안상 대피 경로를 밝힐 순 없지만 탈레반이 미국인 4명의 통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방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 공화당 일각에선 아프간에 남겨진 미국인 수가 더 많고 탈레반이 이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e have 6 airplanes at Mazar Sharif Airport, 6 airplanes with American citizens on them as I speak, also with these interpreters, and the Taliban is holding them hostage for demands. 이런 가운데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내 저항군의 마지막 거점인 북부 판제시르주를 장악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통제하게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 여성 대부분이 숨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여성에 대한 탄압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KBS가 화상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경찰 고위직을 지낸 에브테카르 씨. 탈레반 집권 소식에 카불 공항으로 내달렸고 필사의 탈출 행렬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آب نبود مشکلات زیاد وجود داشتن وقتی که مردم از اینکه زیاد میشد که ما را که تیره میکرد حتی من دیدم که اطفال در زیر پا بودن من دیدم که خانم 그러나 그녀는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공항 쪽으로 간다는 이유만으로 탈레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طالبان آنقدر مرا لط کرده بود که پشتم شانه کمرم من تا حال نمیتونم که درست بخیزم استاد شوم و بشم و همچنان خواهرم که همراهم بود اونها رو بسیار لط کردن. 결국 해외 탈출을 포기한 에브테카르는 시내로 돌아와 4차례나 주거지를 옮기며 집에만 숨어 있습니다. 경찰이었던 그녀와 가족들을 탈레반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و به خاطر تمام ترس من بود که و تمام ترس می هست در خانواده ما 6 نفر زندگی میکنن از 6 نفر خودم برادرم خواهرم شوهرم 4 نفر ما در پلیس هستیم.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들이 활발히 활동했고 경찰에도 4,000명이나 되는 여성 정예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지금 이처럼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و صدای خانم‌ها فعلا کاملا خاموش شدن و هیچ کس دیگه این جرأت نمیتونن که برن در بیرون در سرک علیه طالبان ایستاد شوند و من فکر میکنم که 현재 모든 국경이 폐쇄돼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고 다들 생존만이 목표가 됐다고 에브테카르는 전합니다. 법도 인권도 없는 무법천지의 상황 속에 자신은 탈레반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대형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사흘 만에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혼조세를 보인 끝에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91포인트 하락한 3,187.42에 코스닥은 1.47포인트 오른 1,054.4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코스피가 개인의 사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사흘 만에 1% 넘게 약세를 보였고 최근 신작 부진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인 NC소프트가 증권가의 목표 주가 하향 소식에 3% 가까이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가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4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철강석 가격이 하락하자 국내 철강주들이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면서 포스코가 7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현대제철이 4%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오른 1,157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 시간대보다 빗줄기가 다소 굵어졌는데요. 울산과 부산 등지로 시간당 15mm 안팎의 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80mm, 영동 지역은 10에서 40,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과 영남 지역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내일 아침에, 강원도와 충북 그리고 전북은 내일 낮에 비가 그치겠고요. 영남 지역은 밤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28도, 광주 27도, 대구 29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